오늘 아침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일부 차선이 폐쇄돼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다음 달 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짱 TV 토론이 예정됐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형사사법체계 강화를 통해 공공안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착륙한 델타항공 소속 에어버스 항공기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지난 3월 무너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교량의 잔해가 13일 폭파 제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일부 차선을 경찰이 폐쇄했는데요. 오전 한때 뉴저지에서 뉴욕 방향 차량 정체가 수마일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이 웹사이트에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의 가자 전쟁 반대 시위 가능성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면서 경찰은 오늘 오전 4시 30분부터 워싱턴 브리지 일부 차선을 막았습니다. 아울러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터미널도 폐쇄하고 178번가 인근 도로에서 승객들을 승하차하도록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서 차량이 몰리자 다리 주변 지역은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평소보다 2시간 이상 시간이 더 걸리면서 포트리와 레오니아, 팰리세이즈 팍 등 인근 타운 로컬 도로까지 차량이 몰려 오전 내내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해운 항만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통 정체를 알리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또 맨하튼 방향 운전자들은 링컨 터널과 홀랜드 터널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극심한 혼잡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려했던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경 폐쇄한 버스 터미널을 다시 오픈했지만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11월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턴 매치를 벌입니다. 이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다음 달 말에는 맞짱 TV 토론이 예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X에 글을 올려 CNN 방송이 제안한 6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역시 이 일정에 동의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9월 이후에 3차례 예정된 초당적 대선 후보 토론 준비위원회 주관의 토론 일정 대신 6월과 9월 2차례 TV 토론으로 맞붙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7월에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언제든 좋다고 응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안대로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바보 같은 조와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의향도 있다면서 2번 이상의 토론을 강력히 추천하며 흥행을 위해 매우 큰 장소를 제안하고 아마도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이 이번 토론 준비를 위해 최근 몇 주간 비공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1988년 이후 초당적 토론 준비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여해왔습니다. 준비위는 올해 대선의 경우 9월 16일과 10월 1일, 9일에 대통령 후보 토론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이고 부통령 후보들은 9월 25일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유력한 부통령 후보들이 재판정을 찾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충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화당의 유력한 부통령 후보들이 재판정을 찾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장소처럼 활용되는 맨하튼 법원을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을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J.D. 벤스 상원 의원은 지난 13일 법정을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이번 재판이 엉터리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튿날 재판에는 더 많은 지원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행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주자였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 주지사, 기업가 비백 라마스와미, 바이런 도널즈 하원 의원 등 공화당의 유력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이날 법정을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자리를 노리는 유력 인사들의 모금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NBC 방송은 이들 인사들이 재판 후 맨하튼에서 열리는 고액의 모금 행사에 참석해 자신들의 모금 능력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지명 여부는 공화당 전당대회 전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의 캠프는 아직 후보 검증 절차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자 관리 등과 관련해 일선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죠. 뉴욕주 전역의 형사사법체계 강화를 통해 공공안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재범자 관리 등 범죄자 관리를 위한 불만을 해결하고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억 2,7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9월 공고를 통해 11월 8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378개 기관에 지원되며 지난 13일 지원금 통보가 끝났습니다. 지난해 총기 방지 이니셔티브 및 사법체계 복구를 위해 배정된 예산이 올해는 더욱 확충되면서 소매절도 방지, 태스크포스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천만 달러로 시작된 예산은 지난해 4,400만 달러, 이후 5천만 달러로 상승한 뒤 2024-2025 회계연도에는 1억 2,700만 달러로 증액됐습니다. 주 형사사법관리국이 관리하는 이번 예산의 절반가량은 번호판 판독기 22%, 바디 착용용 또는 순찰용 차량 장비 20%, 공공안전 카메라 시스템 17%에 사용됩니다. 또한 무인항공 시스템과 현장 인력 파견 지원 시스템 등 경찰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솔루션 도입, 음주 단속 장비 확인 솔루션 등에도 투입됩니다. 재범자 관리를 돕기 위한 기소자금과 범죄 분석 네트워크 생성 등에도 예산이 사용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번 예산 투자를 통해 뉴욕주의 공공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어포더블 하우징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4일 열린 예산 청문회에서 뉴욕시 의회는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에서 어포더블 하우징 지원 비용의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저렴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주택 개발에 연간 2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 지원금을 연간 7억 3,200만 달러, 향후 5년 동안 총 36억 6,600만 달러 증액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예산 증액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약 6만 채의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주택회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예산 증액이 없을 경우 2024-2025 회계연도에 뉴욕시의 자금 지원을 받는 어포더블 하우징 수는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의회가 제안한 증액안에는 중산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을 위해 시주택 보존개발국의 오픈도어 프로그램에 2억 5천만 달러, 저소득층과 극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에 7,500만 달러,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에 5천만 달러, 더 많은 어포더블 하우징 건설에 5천만 달러, 섹션 202 노인주택과 홈픽스 등 다양한 주택 보존 및 개발 프로그램에 5,700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과거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미주 한인이 북한의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직 미 해병대원이자 반북한 단체 자유조선 소속인 크리스토퍼 안 씨는 지난 10일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연방 수사국이 얘기했다며 스페인으로 송환되면 북한 정부의 암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2019년 2월 마드리드의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직원들을 결박하고 폭행한 후 중요한 정보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 메모리를 탈취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서 체포됐고 스페인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았지만 현재 보안을 이유로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 씨는 과거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구출하는 작전에도 참여했었고 2018년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의 잠적에도 관여한 인물입니다. 그는 북한이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과 김한소를 구출하는 데 자신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당혹스러워했다며 FBI로부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고 스페인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 정부의 암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변호인은 인터뷰에서 연방 법무부,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개입하고 어떠한 범죄인 인도도 막아내도록 하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어버스의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착륙한 델타항공 소속 에어버스 항공기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BN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멕시코에서 출발해 지난 6일 저녁에 워싱턴주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3일 공개된 영상에는 에어버스 A321기가 공항에 정차해 승객들의 하차를 준비하던 중 조종석 바로 아래 불이 나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공항 대변인 페리 쿠퍼는 이 화재가 전기 합선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조종사는 즉시 승무원들에게 비상 슬라이드를 작동시켜 승객들을 대피시키도록 요청했습니다. 기장 애쉬인 매너는 대피 과정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됐고 승객들이 안내 방송을 듣고 초기에는 당황했지만 모두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화재는 스스로 꺼졌습니다. 델타항공은 이 사고 이후 해당 항공기의 추가 검사를 위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3월 무너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교량의 잔해가 13일 폭파 제거됐습니다.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캇 키 브릿지에 붕괴된 잔해가 지난 13일 폭파 및 제거 작업을 통해 처리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교량의 마지막 부분은 폭발물을 사용해 몇 초 만에 강 아래로 파괴돼 들어갔고 주황색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각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던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를 짓누르고 있던 골조들은 산산조각이 난 채로 강으로 떨어져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폭파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달리호 승무원 21명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선내에서 상황을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 26일 이후 선내에 머물며 선박 정비와 당국의 조사를 돕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달리호는 사고가 발생한 3월 26일 새벽에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하다가 이 교량과 충돌하고 주요 구조물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 노동자 6명이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폭파된 교량 골조를 크레인으로 인양해 제거하고 달리호를 예인해서 볼티모어항의 진출입 통로를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수출입항인 볼티모어항은 이 사고로 큰 차질을 빚었지만 임시 수로를 개방한 이후 이달 말까지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FBI는 달리호와 교량의 충돌 과정에서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무너진 다리의 잔해 제거와 재건 작업에는 약 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까지도 약 2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뒤 추적이 어렵게 세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내부 문서를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제출 문서는 가상화폐 보안업체 팩실드와 엘립팁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말 가상화폐 거래소 HTX에서 1억 4,750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뒤 지난 3월 가상화폐 믹스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이를 추적이 어렵도록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서는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중 일부 전문가들이 그동안 수행해온 미완료 조사 작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은 14일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어라인 앰피시어터에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고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 AI의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제미나이가 탑재된 새 검색 기능은 미국을 시작으로 수개월 안에 다른 국가에도 제공됩니다. 구글은 연말까지 10억 명 이상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글은 또 제미나이와 구글의 음성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아스트라도 선보였습니다. 이는 미래 AI 어시스턴트 구현을 위한 구글의 비전으로 AI가 사람처럼 보고 들을 수 있고 음성으로 대화하면서 이용자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2024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 순위에서 1위에는 유타주가 올랐으며 루이지애나주는 가장 낮은 50위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 중에선 버지니아가 13위, 뉴저지 14위, 조지아 18위, 뉴욕 23위, 텍사스 29위, 캘리포니아 37위, 일리노이 38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위는 각 주의 경제, 보건, 교육, 공공안전, 기관시설, 주민들을 위한 기관 등 다양한 항목의 순위를 합쳐 산정됐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달 말부터 전기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을 퀸즈 플러싱과 어번데일, 로치데일 빌리지와 스프링필드 가든까지 확대해 약 60만 명이 전기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이달 중 각 지역 커뮤니티 보드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다음 달 초중순에는 전기 스쿠터를 배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운영되는 전기 스쿠터 업체는 베오, 라임, 버드 등 3개 업체입니다. 스쿠터 잠금을 해제하는 데 $1 비용이 들며 종류별로 분당 39에서 42센트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시는 푸드 스탬프 수혜자이거나 뉴욕 시형 아파트 거주자, 시니어 혹은 재양 군인에게도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종종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